여러분, 생계지원금을 100만 원씩 주기로 오늘 결정한다고 합니다. 대상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10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애초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먼저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50만 원씩 준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30만 원에서 50만 원 준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하고 기획재정부는 계속 반대했죠. 특히 기획재정부는 재난기본소득 계속 반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정적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힘이 있나요? 총선이 코앞인데, 그죠? 실물 경제가 얼마나 부러지면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겠습니까? 100만 원씩 빨리 주자는 거예요. 빨리 주자. 빨리 줘야지 그나마 어려운 취약계층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곁들였다고 하네요. 어제죠,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정청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여당, 정부, 기획재정부, 청은 청와대입니다. 여기서 모여서 오늘 아마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을 확정을 할 텐데 여기에서 발표를 할 거예요. 중위소득 150%까지, 그것도 150%까지 줄 거냐 아니면 100%까지 줄 거냐 이야기인데, 그러면 대상 가구 수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150%가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월 소득이 712만 원이에요. 712만 원. 가구당 월 소득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가구의 70%에 해당되는 거고요. 70%면 보세요. 이게 전 가구가 2,050만 가구잖아요. 그중에 70%면 1,400만 가구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로 수로 보면 5,120만 정도 되나요? 우리가 인구가 전체? 그중에 3,600만 명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엄청나죠? 야, 생계지원금. 생계지원금이라는 말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생계지원금이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재난기본소득 이러면 포퓰리즘 냄새가 좀 나거든요. 제가 재난생계수당이라고 제가 제일 먼저 쓰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포퓰리즘은 아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 생계지원금이다. 정확한 명칭은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에요. 생계지원수당이나 다른 별다른 뜻이 다르진 않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게 전부 가는 것 같아요. 지방정부가 난립해서 서로가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 하고 하니까 중앙정부가 거기에 백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재원이 그냥 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10조 원 정도도 갑니다. 10조 원. 10조 원이라는 돈은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512조 3천억 원, 그 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 11조 7천억 원, 이러니까 조조하니까 돈 같지가 않은데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10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대한민국 같이 원화 자체가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에서 돈을 이렇게 마구 풀어내잖아요. 풀어내면 결국은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포퓰리즘적인 성격, 인기 영합주의로 돈 푸는 거 절대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큰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치인들이 빠져야 돼요. 정치인들은 오로지 자기 권력밖에 모르거든요. 자기 권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말로는 엄청나게 해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당장 중국인 입국 금지만 보세요. 안 했잖아요. 시진핑을 어떻게 하든 방한하게 만들려고 안 했죠. 그러면서 뭔가 대치기를 한번 해보겠다. 경제 대치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거기에 진짜로 국민과 생명을 보장한다, 지킨다고 생각했다면 중국인 입국 금지 내렸어야 합니다. 대만처럼 말입니다. 홍콩처럼 말입니다. 당연히 내렸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내렸잖아요. 이제 와서 이제 뭐 모든 외국인 2주간 격리하겠다. 아마 그 이야기도 제가 조금 이따 할 텐데요. 야, 이게 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가 자기 권력이 더 중요해요. 자기 권력이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국고 나라 국간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획재정부가 막으려고 국간지기가 기획조정부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니에요? 막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힘이 약하면 결국은 지게 돼 있거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늘 패싱을 당하는 판에 혼자서 말해봤자 안 돼. 예. 여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하고 청와대가 이야기하면 그냥 따라. 예. 국간지기는 끝까지 사수를 해야 되거든. 나라의 국간이에요. 좌파의 국간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만의 국간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든 국민들의 국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지켰어야 되는데 그 지금 제대로 지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래요. 저는 뭐 재난생계수당 그죠?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약계층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영업자 완전히 폭망했거든요. 여기에 중소기업까지 이야기를 하면 말을 못하겠습니까?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돈 풀기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뭐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현금성으로 바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렇게 돈을 풀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효과가. 중위소득 150% 이상 전국 70% 가구에 지급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거의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하고 비슷하죠. 예. 보편적 소득하고 차별화가 좀 돼 있다고 하지만 뭐 차별화된 게 뭐 얼마나 차별화됐겠어요. 취약계층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는 뭐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 펴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영업자 폭망했어요. 거기에 일하던 취약계층들 다 나가고요. 자영업자까지도 취약계층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여기 진짜 생계가 막막하거든요. 이런 데 지원해야 된다니까요. 자영업자 폭망해서 지금요. 죄송하지만 손가락 빨고 있는 데가 많아요. 하루에 2팀, 3팀 손님 와서 이게 자영업자가 장사가 되겠습니까? 물론 잘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자영업자는 지금 어렵단 말입니다. 여기 지원해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요. 중소기업이요? 아니 소비가 이루어져야지 중소기업이 살아나죠. 중소기업 소비가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직원들 다 내보내고 혼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직원을 최소한으로만 데리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할 정도예요. 그렇게 되면요. 나라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때문에 말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인기 영합주의적으로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회성 비용이라는 게 이게 적어도 10조 뭐 적게 좀 더 많이 들어가면 18조까지 들어간다는데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내는 이유가 뭐예요?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를. 근데 소비가 진작이 되겠냐고요. 마중물이 되겠냐고요. 당장은 대출을 뭐 해준다든가 혹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보단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당장은.
그런데 이게 과연 소비를 진작을 시켜낼 것이냐, 이것은 별만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선가요? 상품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소비 진작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예, 소비 진작이 안 됐어요. 단지 말입니다. 돈을 중위소득이죠. 거기에 150%면 전국의 70% 가구거든요. 어차피 소비할 거를 정부가 주는 돈으로 그냥 대체만 할 가능성도 높아요. 어차피 소비할 건 소비하고 정부가 주는 그 생계지원금 또 소비를 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소비 안 하고 그냥 예정된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 진작이 안 됩니다. 무조건 뿌린다고 해서 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국고만 바닥나요. 국고만. 여러분, 지금요 국고 바닥낼 여력 없어요. 예. 지금보다 더한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불확실성이 너무너무 커요. 때문에 국고는 어떻게 하든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달러처럼 막 찍어내는 돈 같으면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원화는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때문에 막 찍어내는 순간 누군가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국내에 머물 거 아니에요. 국내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 폭발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은 많아지고 물량은 살 수 있는 물량은 적어지면 그 가격에 대한 살 수 있는 가격에 대한 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간다는 자체가 인플레이션이에요. 통화량이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때문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저는 온다니까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RP 한매조건부 채권 사들이기로 했죠. 네, 무한정으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CP센터 만들기도 CP 매입센터 만들 가능성도 커졌어요. 구조조정센터 만들어야 돼요. 네, 적어도 제가 100조 규모 이상으로 구조조정센터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야지 기업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도 살릴 수 있는 구조조정 구제금융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 쓸 일은 천지예요. 돈 쓸 일은.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뿌리기식으로 재정을 낭비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총선 앞두고 야 이거 표 떨어지겠어. 그런 상태에서 수십조 원을 뿌린다고요? 이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지금 막 쏟아집니다. 임시직 쏟아지고요. 비정규직 쏟아지고요. 자영업자 쏟아지고요. 중소기업 쏟아집니다. 뭐가 쏟아지냐고요? 망하는 게 쏟아지고요. 거기서 쫓겨나서 잘려서 나오는 사람들이 쏟아집니다. 이때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찍을 거예요? 또 예산 2차 추경 예산 이야기 한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다 커버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알바짜리만 하더라도요. 거의 100만 개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200만 개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력 산업이 붕괴됐을 때 그때 돈은 어떻게 쓸 겁니까? 또 찍어낼 겁니까? 저는 지금요 꼭 필요한 곳에 아주 정확한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주의에 입각한 현금 살포는 절대 반대입니다. 아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하겠지만 그 발표 내용도 보면 결국은 국고를 바닥내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당정청이 그렇게 합의했는데 청와대가 완전히 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